안녕하세요.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찐종투입니다. 이미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혹시 중국 A주, B주, 호강통, 성강통 이런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 아직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중국 주식시장의 대외 개방의 역사와 접목해서 개념적인 부분을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중국 현지 증권사 보고서도 그렇고 한국 증권사 보고서나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A주, 중국 A주, 중국 A주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A주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려면 중국 증권시장의 역사를 좀 간단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의 상해증권거래소와 심천증권거래소는 1990년 말에 설립된데요. 당시는 외국인에게 아예 개방을 안 했죠. 하지만 초기에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그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992년 일부 종목을 골라서 외국인에게 개방했는데요. 그 종목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그 일부 종목에만 B주라는 명칭을 지었어요. A, B, C, D, B. 그래서 기존 메인인 상해랑 심천거래소 종목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기존의 종목들은 그냥 A주, 중국 A주라고 명칭을 지었고 방금 말씀드린 일부 종목을 골라서 외국인에게 개방한 그 종목들을 B주라고 명칭을 지었어요. 그래서 A주, B주, 이 AB라는 표현은 실질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 당시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지었을 뿐이에요. B주는 1992년에 시작됐잖아요. 네, 2001년 2월까지는 외국인에게만 개방했고 그 후에는 중국인에게도 개방했습니다. 현재 A주, 그러니까 상해증권거래소, 심장증권거래소, A주는 종목수가 4,068개가 있고 B주는 94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존 그 메인인 A주에 비해서 B주는 종목수도 그렇고 시총도 그렇고 기업의 퀄리티나 인지도나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상 그냥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고서에 또는 기사에 A주, 중국 A주 이런 표현이 나와도 그냥 상해증권거래소와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중국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중국이 2001년 11월에 WTO에 가입했잖아요. 그 후에 중국 정부에서 증권시장도 점진적으로 개방해야 되니까 그래서 QFI라는 게 등장했는데요. QFII, QFII. 영문 풀네임은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인데 외국 적격 기관 투자자의 약칭이죠. 2002년 12월에 QFI라는 걸 처음 출범했는데요. 예전에는 해외 기관이나 개인들이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해외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이 이름 될 만한 해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일정한 심사 기준을 거쳐서 그 심사 기준이 뭐 매출액이나 자본금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 일정한 심사 기준을 거쳐서 중국 금융당국이 그 해외 금융기관들에게 QFI라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한국은행 또는 한국의 모모 자산운용사 또는 한국의 국민연금이 그 당시에 QFI라는 걸 따서 그 회사의 규모나 자본금이나 그 실력에 따라서 뭐 연간 몇 억 달러씩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그 투자 한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 12월에 시작한 QFI가 사실 2000년대에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거의 유일한 경로였죠. 그 후에 또 2011년 12월에 RQFI라는 걸 출범했는데요. R이라고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중국 통화 RMB죠. RMB. RQFI랑 QFI 차이점은 QFI는 외국 적격 기관 투자자들이 달러로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고 RQFI는 외국 적격 기관 투자자들이 yuan화로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에요. QFI, RQFI는 호강통, 성강통이랑 상관없이 그냥 모든 종목을 다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2002년 12월에 출범한 QFI로부터 2011년 12월에 출범한 RQFI 이 두 개 다 투자 한도가 있었어요. 장기간. 근데 이 투자 한도가 2019년 9월에 중국 금융당국에서 이 투자 한도를 폐지했어요. 그러면 이 QFI, RQFI를 가진 외국 적격 기관 투자자들은 중국의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 금융시장에 투자할 때 더 편해졌죠.
2000년대는 중국 금융당국이 중국 주식시장을 외국 적격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주로 개방했던 시대라면 기관 투자자들에게 한 10여 년 동안 개방을 했으니까 이제는 외국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개방도 진행해야 되죠. 그래서 출범한 것이 호강통, 성강통 많이 들어보셨죠? 호강통, 성강통, 호강통, 성강통인데 호강통은 상해증권거래소와 홍콩증권거래소의 직접적인 교차 매매를 연결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호는 상하이의 약칭이 호고요. 강은 홍콩의 약칭이 강이에요. 그래서 상해랑 홍콩 거래소를 여기서 통은 통할 통, 연결하다는 통이니까 호강통은 상해 증권거래소와 홍콩 증권거래소를 직접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외국 적격 기관 투자자들만 중국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있었는데 호강통이 출범하고 나서 기존에 QF나 RQF가 없는 외국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 개인 투자자들도 편리하게 상해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중국 종목을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 금융당국이 호강통, 성강통을 출범하기 전에는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한국의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중국 펀드, 차이나 펀드 이런 펀드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호강통, 성강통이 생긴 후에는 개인 선택이겠죠? 한국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중국 펀드에 투자도 되고 또는 내가 직접 골라서 중국 종목을 직접 매매할 수도 있고요. 한국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증권사의 HTS에서 중국의 모 종목을 직접 매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바로 중국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호강통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상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중국 종목 중 일부를 직접 매매할 수 있는 거고, 이 호강통을 출범한 지 2년 동안 지나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으니까 2016년 말에는 성강통을 출범했어요.深港통 마찬가지로 션은 심천,深圳의 약칭이고 강은 홍콩. 그래서 통, 심천거래소와 홍콩거래소의 교차 매매가 가능해진 시스템이죠. 즉 예를 들어서 한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증권사 HTS에서 중국 심천거래소에 상장한 종목을 직접 매매할 수 있는데 그 시스템상 홍콩을 찍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호강통이든 성강통이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 거래소를 찍고 상해랑 심천 거래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가 휴장일 때는 당연히 매매가 불가능하고요. 또 하나 유의할 점은 홍콩 증시 휴장 전날에도 호강통, 성강통 매매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중국 주식이 T+1이기 때문에 홍콩 증권거래소 휴장 전날에 매매가 되면 다음날 +1, 다음날 휴장이니까 결제가 안 돼요. 호강통, 성강통이 단순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 증권거래소를 찍고 중국 주식에 직접 매매할 수 있는 루트가 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중국 현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홍콩 증시 투자할 때 좀 불편이 많았는데 호강통, 성강통을 통해서 중국 현지 투자자들이 홍콩 거래소에 상장한 종목을 직접 매매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홍콩과 중국 이렇게 교차 매매가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국 증시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거에는 QFII, RQFII, 지금은 호강통, 성강통까지 합쳐져서 중국 증시로 유입되는 글로벌 자금이 점점 늘어나고 홍콩 증시 입장에서는 중국 현지 투자자들이 호강통, 성강통을 통해서 홍콩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는 이런 교차적인 자금 유동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중국 증시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개방하는 단계를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거래소는 1990년 말에 설립됐고 초기에 시범 사업을 하는 그런 과도기 수단으로 1992년에 일부 종목만 비주로 분류해서 외국인에게 개방을 했고 그러다가 2001년 WTO에 가입하고 나서 2002년 12월에 QFII라는 외국 적격 기관 투자자 제도를 출범했고 그 후에 2011년 12월에는 RQFII까지 출범했고 2014년 말에는 호강통이라는 걸 출범해서 기존에 그 외국 적격 기관 투자자 자격이 없는 해외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일부 상해 종목을 출범하고 2년 후인 2016년 말에는 거기에 의해서 상강통까지 출범해서 심천거래소의 일부 종목을 외국인 기관 개인에게 다 개방한 거죠. 요 표가 중요한데요. 중국 A주, 즉 상해와 심천거래소 A주의 유통주 시총 기준으로 투자자별로 비중을 나눠 놓은 건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우선 요 회색으로 된 부분이 중국 현지 개인 투자자 51.8%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죠. 그리고 여기 주황색부터 쭉 회색까지가 중국 현지 기관 투자자 비중이에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주황색은 중국 현지 공모 펀드인데 유통주 기준 시총 8.8%, 벽돌색은 중국 현지 보험자금 8.8%, 네이비 색깔은 중국 현지 사회보험기금 3.3%, 회색은 중국 현지 증권사 3.7%, 요 연한 보라색은 중국 현지 사모펀드 6.8%, 살색이 중국 현지 기업연금, 요 바로 위에 연한 하늘색이 중국 현지 신탁, 그리고 요 회색이 6.5% 회색이 그 외에 중국 현지 기타 기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 9.0% 요 부분이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에요. 중국 A주 유통주 시총 기준으로 지금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9%인데 과거로 돌아가서 보시면 앞서 QFI가 2002년 말에 나왔다고 했죠. 2007년에 외국인 비중이 2.3%, 그 후에 2011년 말에 RQFI가 나왔고 조금씩 외국인 비중이 올라갔죠. 그리고 2014년 말에 호강통이 나왔고 2016년 말에 성강통까지 나온 후에 외국인 비중이 확실히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죠. 이렇게 중국 금융당국이 QFI, RQFI, 호강통, 성강통을 통해서 중국 증권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점차 이런 금융 개방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길게 봤을 때 이런 개방 루트를 통해서 중국 증시에 유입되는 글로벌 자금이 점차 늘어나겠죠. 중국 기업 중 상장사가 수천 개가 있는데 그중 주로 상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홍콩증권거래소, 그리고 미국 증시의 일부가 있는데요. 외국인 개인 투자자 또는 QFI, RQFI가 없는 외국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중국 종목을 숫자로 좀 정리해드리자면요. 상해증권거래소에 지금 종목수가 총 1760개인데 그중 호강통 종목이 581개, 심천증권거래소의 종목수가 총 2322개인데 그중 성강통 종목이 803개. 근데 이 803개 중에 241개는 성강통 종목이긴 하지만 외국 기관 투자자에게만 개방했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아직 개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심천거래소 2322개 종목 중에 외국인 개인 입장에서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성강통 종목은 562개. 이렇게 상해증권거래소와 심천증권거래소 종목수가 총 4082개가 있는데 그중 외국인 개인 입장에서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총 1143개죠. 거기에다 홍콩 증시에 상장한 종목이 2000여 개가 있는데 그중 1184개가 중국 기업이고 홍콩 거래소는 원래 다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또 264개가 있어요. 그것도 다 매매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 증시, 즉 상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플러스 홍콩 증권거래소 플러스 미국 증시에 상장한 우리 외국인 개인 입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중국 기업은 2591개예요. 2591개. 그 외에 다른 나라 증권거래소도 좀 있긴 하지만 양이 적어서 생략하고요. 끝으로 종목 코드를 말씀드리면 상해증권거래소랑 심천증권거래소 모두 종목 코드가 6자릿수인데요. 상해증권거래소는 기존의 모든 종목이 600땡땡땡이었는데 작년 7월에 2019년 7월에 과창판을 출범했잖아요. 과학기술 창업판. 이 과창판에 상장한 종목은 688땡땡땡. 하지만 이 과창판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현재 중국 현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직 외국인 개인 투자자에게는 개방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QFI, RQFI 외국 적격 기관 투자자 자격을 갖고 있는 해외 기관들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신천증권거래소는 메인보드, 중소판, 창업판 요 세 개로 나누는데 메인보드는 종목 코드가 000 땡땡땡, 중소판 002 땡땡땡, 창업판 300 땡땡땡. 이 메인보드, 중소판, 창업판 중에 다 성강통에 포함된 종목이 있긴 하지만 요 창업판 300으로 시작된 종목은 성강통에 포함되더라도 외국인 개인 투자자에게는 아직 개방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현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아직 제한이 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QF, RQF 기관들은 모두 매매가 가능합니다. 요 300으로 시작된 종목 중 가장 유명한 건 중국 2차 전지 1위 업체인 CATL, 중문명 寧德時代, 한글로 번역하면 영덕시대, 영문명은 CATL. 이 CATL이 성강통에 포함된 종목이지만 300으로 시작된 창업한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만 직접 매매가 가능하고 외국인 개인 투자자에게는 아직 개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기차나 2차 전지 쪽이 잘 갔잖아요. 그래서 증권사 리서치 센터 근무할 때 고객들로부터 CATL을 사고 싶은데 왜 못 사냐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 창업한 종목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아직은. CATL은 직접 매매할 수 없지만 CATL에 2차 전지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이 여러 개 있고 또 그중 상장사도 좀 있고 그중 또 호강통, 성강통에 포함된 종목도 있고 또 마침 그중 300으로 시작된 종목이 아닌 종목이 또 있기 때문에 향후 찐정토를 통해서 2차 전지나 2차 전지 소재 쪽 종목을 소개해 드릴게요. 또 예를 들면 알리바바 계열인 엔트그룹, 마윤이 실질 지배자로 있는 엔트그룹이 11월 5일에 홍콩과 상해 과창판에 동시 상장될 예정이잖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상해 과창판은 외국인 개인에게 아직 개방이 안 됐으니까 만약 한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엔트그룹이라는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홍콩 증권거래소만 가능합니다. 홍콩 증시에 중국 기업이 또 1000개 넘게 상장돼 있잖아요. 한국 증권사 HTS상 홍콩 종목의 코드는 숫자로 5자릿수로 세팅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콩에 상장한 알리바바는 9988.HK인데 한국 증권사 HTS는 대부분 09988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 미국 뉴욕 거래소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한 240 몇 개가 있는데 미국 종목은 아시다시피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에 상장한 알리바바의 종목 코드는 영어 대문자로 BABA. 그리고 홍콩에 상장한 알리바바는 09988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중국 주식 기초 세미나 1에서 A주, B주, QF, RQF, 호강통, 성강통, 외국인 비중 종목 코드 등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중국 주식 기초 세미나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완전 기초부터 중국의 경제 구조, 산업 구조, 중국 증시의 업종별 시총 비중, 종목의 특징, 중국 주식에 있어서 경제나 정책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한국 주식과 비교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중국 주식에서 종목을 고를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업종별로 꼭 알아둬야 할 대표주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0부터 1, 2, 3, 4, 5, 6, 18, 90까지 다 기초를 말씀드리면 적어도 한 서너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개념적인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향후에 중국 주식 기초 세미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찔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진 중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